반갑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인데 이렇게 여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과 KNS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담원제를 멀리 지리산 지역까지 와서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네. 여기 남원에는 제가 지난 춘향제 때 여기 왔습니다. 지난 춘향제 때 여기 와서 이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면서 또 나선 김에 여수 엑스포를 들려서 우리 하룻밤을 자고 어제는 여기 와서 남원에 와서 잤습니다. 이쪽 전라도에 오면은 항상 새롭습니다. 강원도하고 산세도 틀리고 또 이렇게 말씨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여수에 첫날 왔을 때 숙소가 대단히 구하기 어렵다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보이는 모텔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텔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택시로 행사장을 갔었는데요. 기사분이 대단히 여수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 우리 여수의 통합 과정, 그리고 과거의 여수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여수의 통합 과정, 앞으로 향후의 광역권 개발에 대한 비전까지 아주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 택시 시간 안에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시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여수의 미래, 당신이 살아왔던 얘기를 포함해서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여수의 홍보대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여수의 미래는 밝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좀 비교하면은 뭐하지만 남원에 와서 또 택시를 탔습니다. 여기 숙소를 잡아놓고 동막골에 가서 이제 막걸리 한잔 먹으러 나가려고 동막골을 가느라고 택시를 탔었는데 그분은 별로 설명을 좀 자랑 좀 하시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별로 안 하셔요. 남은 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나 이런 생각도 잠시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좀 여기 와서 지리산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게 산이라면은 지리산이 가장 넓은 품을 안고 있는 산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르다가 화엄사에 어제 또 들렸었는데요. 화엄사도 한 3년 전에 천연사와 같이 한번 들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 오면서 고속도로상에서 화엄사를 이제 꺾어 내려가잖아요, 구례로. 오면서 지리산세가 이런 또 넓은 그나마 이제 분지 같은 형태의 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화엄사가 큰 사찰로 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산시 자체가 상당히 넓은 품을 안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이 과정에 진짜 지리산을 사랑하고 지리산이 품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향기롭고 또 그런 것이 세세만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어서 더욱더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강릉이 우리 한반도상에서 지도의 동쪽 제일 끝에 있고 우리 어쩌면 한반도의 등허리에 척추의 어떤 등 곳에 있는 곳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봐서는 농업사회에서 대단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어떤 문화를 지켜오고 또 지켜왔고 또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것이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설명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1시간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강릉 문화와 이 지상권 문화의 차이점, 거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질의와 응답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와서 오늘 그 전체의 좀 강의 했던 그 일정을 보니까, 일단은 축제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아마 공부도 하셨고, 축제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함으로 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또 축제를 참관하러 오시는, 즐기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이제 맞이하고, 즐겁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강의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강단어제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강단어제가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그 단어제가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릉 단어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면서 200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축제입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고요. 올해도 그 단어제는 아마 국가지정문화재가 올해 법성포 단어가 또 국가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영광에. 그리고 경상도에 경산에 가면 자인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인 단어가 또 국가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세계 무형유산 축제로 지정된 것은 이제 강단어제입니다. 세계 무형유산이라는 그 제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유형 문화유산이 이제 중심으로, 유럽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다가, 유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기록유산, 이런 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문화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좀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못 살고 오래된 나라에서 전승되어 오는 무형유산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유네스코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001년에 우리나라 종묘 재래와 재래야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먼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지정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형유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2003년도에 2005년도에 강릉 단어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계 무형유산은 마스터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걸작이죠. 그래서 마스터피스 오브 더 오럴 앤 인텐저블 컬처 오브 휴머니티에서 구전과 무형유산, 인류가 갖고 있는 구전과 무형유산의 걸작으로 지정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강릉 단어제를 가지고 이제 단어제를 뺏어갔다. 이런 이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 그것을 어떤 이용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가 다 파괴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제 경제력이 살면서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민들에게 어떤 그것을 교육과 홍보하기 대단히 어려우니까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좀 불지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단어제를 좀 이용했던 측면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문화재를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수없이 많습니다. 1100개가 지금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2개인데 중국이 6,100개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으로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상당히 골치 아파졌습니다. 골치 아파지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 갈까는 이제 그러면 각국에서 전승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마련하면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리프레젠터티브 리스트라는 어떤 대표 목록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년 저희 나라도 한 4-5개씩 지금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사냥까지 지금 다 됐고 앞으로는 아마 아리랑 전국에 있는
있는 이제 말이라 이렇게 올해는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릉하우제는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전통 축제로서 자리를 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전통적인 축제지만은 우리가 이제 1900년대, 9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관광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 서서히 도입하게 됩니다. 축제에서 이제 관광이 도입되면서 이거 뭐 축제만 해가지고 되겠냐. 이것을 좀 관광을 해서 좀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게 1994년도에 한국이 한국 방문회라는 것을 이제 정부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94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94년대 방문회를 이제 1차 방문회죠. 그때는 이제 말레이시아는 벌써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두 번째 방문회였습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관광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강력하게 도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4년도 우리나라 처음 시작되면서 전통 축제든 어떤 축제든 관광적인 측면에서 산업과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이 시작이 되면서 도입된 것이 향토 축제, 10대 향토 축제, 지역 향토 축제 이런 형태로 이제 붐을 이렇게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한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20년도 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축제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소위 전통의 어떤 제의적인 축제든 아니면 이벤트성 축제든 그런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300여 개 이상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상당히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해서 문광부에서 한 번 또 난리를 한번 쳐가지고 축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원금을 줄이는 형태, 별의별 형태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2,300여 개의 축제가 대부분이 플레이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하천 산천어 축제든 토마토 축제든 여기서 복숭아 요즘 순천에는 복숭아 축제도 하고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복숭아를 알리거나 산천을 알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 지역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 마케팅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화천이라는 곳이 저희 접경 지역에 있는 데서 산천어를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지만 산천을 잡으러 오는 것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오래 갈 수 없는 축제예요. 그렇지만 화천이라고 지역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왜 산천어를 저는 환경하시는 분들 산천어를 있는 걸 잡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연 생태계 속에서 개체가 드러나면 사람 손으로 해서 없애줘야지 또 이 자연이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냥 개체가 늘어난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사람이 잡아줘야지 이제 개체가 정리가 되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가 양식장에다가 키워나온 거 가지고 다시 여기 옮겨놓고 그거 가지고 또 잡아서 그거를 마치 즐기는 것처럼 하는 것들, 우리가 인공낚시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잔인성만 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어떤 형태가 이제 됩니다. 반대론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스 마케팅의 형태만 이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지역을 안고 있는 분들, 이 넓은 품을 안고 있는 지리산의 어떤 지역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역의 축제와 관광을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릉다로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다로제 행사를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멀기 때문에 아마 강릉다로제를
시내에서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성단정인가요? 그 집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여기 준현이 보러 왔다니까, 뭘 보러 그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네, 그만큼 멀죠. 5시간 걸리기 때문에 보기 어려웠을 텐데요. 강단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형문화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단호제는 실제 행사는 과거에는 한 5일 동안 하다가 한 7년 전부터 이제 8일간 합니다. 7일 내로 이제 정관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게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음력 행사입니다. 단호가 음력 행사다 보니까 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5일 하면.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외지 사람들도 좀 이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7일 내외로 이제 정관을 만들어서 7일 내외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지금 거의 8일로 지금 몇 년째 붙어졌습니다. 8일간 축제가 열리는데, 그 행사를 행사를 위해서 이제 음력 5월 5일이 단오거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지금 5월 8일, 음력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데, 4월 초닷새 날에 이제 저희들 행사가 시작입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지속되는 되기 때문에 이제 신에게 바치는 술을 빚는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을 빚는 신을 바칠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예배거든요. 서양의 카니발도 그렇고, 카니발은 원래 사육제에서 시작이 된 축제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축제에서는 제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신에게 바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술입니다. 술. 서양에서는 포도주죠. 우리 최후의 만찬에 레오 다빈치의 그림의 최후의 만찬에 12제자하고 할 때 뭘 마십니까? 포도주 마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술이에요. 서양의 축제에서도 포도주를 어떻게 잘 빚어서 신에게 바치느냐 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을 보호해주고 있다. 강릉이 좀 어렵게 사니까.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든든한 백이 좀 있어야 되겠다. 나약한 인간들. 자연의 어떤 힘, 또는 어떤 삶의 어떤 인간과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인간의 힘만으로 어렵다. 든든한 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모시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내려오면서 백이 하나가 좀 백이 좀 힘이 없으니까 백을 자꾸 여러 개 만듭니다. 좋다는 것은 다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도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요소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직 개신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천주교도 깊숙이 지금 이 단오제 행사에는 가서 함께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일반 행사에는 같이 함께 축제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사는 한 8일간 되는데요. 이 8일간 행사 되는 중에서 이제 신을 모시고 오는 행사가 여기 그림 행사인데, 여기 이제 음력 5월 3일 날입니다. 신을 산에서 모시고 와서 행사장으로 모시고 온 행사가, 이게 이제 길놀이 행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길놀이 형태로 가져서 신통대기 길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과 소통하면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 행렬 길이만 한 1.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거의 강릉시까지가 마비될 정도로 함께 참여해서 길놀이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는 그 지역이 잘하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농업대라든가 풍물 이런 것이 한 40, 50개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면 이제 가장행위를 문제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시면 아마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 행사가 이제 프로그램이 지정문화재 행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정문화재 행사는 관도 발명극이나 제례라든가 신을 모시고 오는 일체의 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연희 쪽에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6대 농업 축제는 여기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라든가 무형문화 초청 공연들, 그리고 무대 공연, 또 체험은 한 20여 가지 체험 행사,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경춘문화예술 행사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공연만 하더라도 140개 공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은 이제 공연들을 저희들은 이제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게만 하는데 장소만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여 팀들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조정하는 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신청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르는 것이 더 훨씬 힘들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민 참여에 보면 신줌이라고 있는데요. 신에게 바치는 이제 술을 빚는 행사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4kg 정도 되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쌀을 냅니다. 시민들이. 저게 한 4,360세대가 올해 이제 참여했습니다. 4,360세대면은 당 시민들 한 5%, 16% 세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쌀로 모이면은 190가마 정도 되거든요. 190가마 하면은 저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술을 지역에 있는 양주장에다가 저 쌀을 들여서 술도 빚고 저걸 가지고 이제 떡을 수리치떡을 만들어가지고 단원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만 명이 넘는 오신 분들이 다 한 잔씩 요만한 잔이지만 한 잔씩 드시고 또 하나씩 다 맛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민들이 내셨으니까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또 나눠드리는 분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 이제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다 자원봉사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단오제의 주요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일간 동안 지정문화재 행사는 계속 저희 행사장이 굿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또 단오 문화관에서 저희들은 이제 단오가 이렇게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단일 건물이 있습니다. 500석 규모의 이제 공연장하고 또 이렇게 전시 공간, 2층 규모의 이제 전시 공간과 이제 사무실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옆에. 그리고 이제 그 행사장 주변에 무대 공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바닥놀이 공연할 수 있는 거, 붓당. 그다음에 주변에 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장이 크기로는 아마 국내 최대일 겁니다. 그 난장의 규모가. 여기 춘향제를 오래 봤으니까 이제 그 난장이 이제 저쪽 행사장 저희 광안리 뒤쪽 곁으로 이제 옮겨갔더라고요. 별로 시민들에게 그 동선 유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수변 무대를 나머지 수변 무대를 이쪽에 설치해놓고 이쪽에 이제 난장을 해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떤 축제의 어떤 그 분위기를 살리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강단오제는 이 난장 규모는 아주 국내 최대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에서도 뭐 그 강릉 탄원제는 이제 그 난장이 크다는 거는 널리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분들이 한 1930년대 그 동아일보나 이런 기사를 보면은 기차 타고 평양단원 구경 가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평양단원을 이제 보러 구경 가는 그런 기사도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런 기사 속에 이제 강릉단원에는 난장이 크다. 근데 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먼 길이니까. 거의 뭐 그때 당시에는 뭐 12시간씩 걸리고, 저기 원산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축제의 규모는 그런 그 난장과 이제 기본적인 축제의 그 장의 규모가 어울려졌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져 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어떤 그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을 모셔오던 어떤 그 대성왕사라는 어떤 강신의 이제 요지에 그 이제 신을 모신 곳이 있었는데 성황당이죠.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1909년도부터 12년까지 단오제가 안 열렸어요. 1909년 한일합방 그 전후로 해서. 그때 이제 이걸 없앴어요. 없애고 신사를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왕사 없어지니까 강릉 사람들은 어쨌든 단오제는 지려야 되니까 일본은 이제 이거 없애려고 했고 또 다중에 집합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쫓겨나온 게 이제 그 남대천, 강릉의 장 가운데로 흐르는 이제 그 하천이 남대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 뒤로 쫓겨나와서 열린 게 지금 현재의 그 단오제의 그 형태입니다. 그는 이쪽에서 이루어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단오제의 형태는 한 100년 됐다, 1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길놀이 형태로 성황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를 돕는 길놀이 형태의 축제였는데 일제강점기에서 대성황사 없어지고 신사가 짓고 모이게 못하니까 쫓겨와서 남대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지금 현대의 축제 형태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중에 다시 강릉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왜 그렇게까지 그러면서까지 강릉 사람들이 그 문화를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다시 그러면 강릉 문화 속에 이제 강릉 단오제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런 강릉 단오제는 어떤 형태에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성왕사, 그 국사성왕신과 여성왕신을 모셔서 이제 노는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축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인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든가 누구에게 빌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모셔오거나 신에게 빌거나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해줘야 신이 노여워하면 안 되잖아요.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이 행복해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축제를 엽니다. 그건 뭐 제천의식에서부터 똑같은 형태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릉 단오제는 옛부터 그런 형태의 신을 모셔 놓은 형태의 놀이가 그 무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저기 이제 청신, 오신, 송신이라는 게 신을 모셔오고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보내는 저런 형태의 무교적 제의가 가장 근간에 이루어졌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당군 신화를 그것이 신화로서 인정을 하든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든 그것은 어떤 제천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무당이거든요. 우리 당군 신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왔던 어떤 소위 고등종교라고 쓰는 불교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특히 이 무교는 더 배척을 합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 들어오면 이 무교는 거의 뭐 이렇게 취급을 안 하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그 서민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서민들에서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그게 가장 오히려 좀 더 엑기스적으로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 단오제를 하면서 모든 문화가 함께 다 뒤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여러 사람인데 좋은 것은 우리인데 나에게 좋다. 그래서 좋은 문화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어느 하나의 결정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뭐 단오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 시민들은. 그래서 쌀도 내고 쌀 내고 가지고 그 술 한 잔 마실 요만한 종이컵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게 뭐 몇십 메터의 줄을 섭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이 다음 때가 대단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참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더움을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그늘막 없는 곳에 줄을 서서 그 한 잔의 술을 마신다는 거, 나에게 그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액을 물리쳐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무더위도 참을 수가 있고 힘든 것도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나에게 좋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 정도는 참아낼 수가 있죠.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지금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런 축제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단오제는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그러면은 우리의 현재의 형태든 단오제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 기록상으로서 벌써 1000년이 넘습니다. 기록상에. 고려사에도 나오고 있고, 청소수 국어라고 이제 허균이가 쓴, 허균은 이제 우리 임진왜란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균의 청소수 국어나 저기 남영원이 쓴 주강내화 같은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었고요. 또 우리 강릉의 이제 문인들 중에 이제 1500년대 살았던 사람들의 시 속에서도 벌써 1000년 전의 문화가 지금 이어내려고 있다 했으니까 벌써 지금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또 한 500년 되잖아요. 근데 또 100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1000년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00년, 수천년, 5000년, 이 1000년이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중국 사람들은 만년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년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썼습니다. 그런 1000년의 역사의 문제에서 하나를 들으면 중국의 인민일보의 자매진 항구시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라고 그러는데요. 영자로 하기도 하고 인터넷판도 중국어로 나오는데 중국에 대한 비하적인 어떤 기사가 나오면 바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 쓰는 게 환구시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외신 보도를 할 겁니다. 중국에 이제 가 있는 특파원들이 보면 이제 환구시보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환구시보 친구들이 매년 취재하러 옵니다. 저희들한테. 저도 이제 2009년도인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주정 특파원들하고 만나서 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또 중국에 가서 학술대회에 가서 토론자들을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보면 항상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왜 단오는 농경사회가 시작된 문화인데 왜 한국에서는 단오제를 1000년 단오를 하냐 이거 항상 오면 묻습니다. 왜 1000년 단오냐? 그냥 이제 웃으면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아니에요. 강릉 단오제가 됐습니다. 지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문화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농경사회 문화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단어가 있고, 일본에도 단어가 있고, 일본은 이제 단고 마찌리라 해서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일본은 양력으로 써요. 단어를 5월 5일날 그 단어를 하는데, 그 단고 마찌리라 해서 걔네들은 그 5월 우리 어린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걔네들은 그 성인식 비슷하게 남자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장군 이런 그런 인형 같은 거 선물하고 고인어버리라 해서 잉어가 이제 원래 이렇게 뭐 우기의 승천, 뭐 이렇게 나의 비상 이런 등용문 이럴 때 잉어가 이제 중국의 양쯔강을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잉어를 큰 이렇게 형태를 해서 바람 부는데 날리게 깃발 형태로 해서 잉어를 이제 달아내는 이게 이제 오일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변했고 중국에 쓰는 단어는 소위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이라서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단어로 한 게 아니라 배 경주하는 단어 중국의 단어 때 이루어지는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을 해서 그게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태는 그래서 단어가 와서 농경사회 문화의 똑같은 형태의 단어는 남아있지만은 강릉에서 독특한 형태로 남아있는 저희 지역 공동체적인 문화로 남아있는 것이 강릉이다. 그래서 강릉 단어제 지역을 이름을 지어서 등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우리는 그 오랜 역사를 우리 지역 사람들은 뭐 신라시대부터 이 수린날에서 단어를 지내왔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록에 의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축제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우리 표현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단어는 그 천년이라는 우리 용어를 쓰면서 오랜 세월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천년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까 그랬지만은 저기 엑스포가 800만 명 목표인가요? 800만 명 목표에서 뭐 600만 명이 안 넘어서고 700만 명으로 지금 단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단어제 방문객 인원을 지금 잡지 못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공간이 같은 게 저기 한 곳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카운터를 해보니까 90만 명이 이렇다 용역으로서 어쨌든 그 인원은 100만 명이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 이튿날, 좀 약간 좀 적지만, 나머지 날은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행사장에. 이렇게 여기 만약에 남원동에 둔치 있잖아요. 둔치가 2km, 3km 정도 되는데, 사람이 빽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제효과는, 한국은행인가요? 저기서 이제 저 정도 추정을 했는데, 저건 승수효과를 산출해낸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 관광의 수익과 지출, 또는 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용역 매년하면서도 아직 그 지표가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저도 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관광 축제 지원하면서 몇 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아마 추정치 같습니다.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제학계에서 이 경제학 교수들이 원래 이 지표 개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수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개발 못했다.
하여튼 저 정도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하천 산천어 축제가 실제로 하면 한 250억 정도라고 합니다. 250억 발표되는 것이. 그만큼 강릉다람쥐는 강릉에서 여러 피서치를 하고 맞먹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효과라는 것이 수익만이 아니거든요. 돈이 돌다는 어떤 의미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릉다람쥐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주도형 축제입니다. 민간 주도형 축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강릉다람쥐의 위원회입니다. 강릉다람쥐는 쫓겨와서 강변에서 치렀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인가 하면 그냥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무당 불러갖고 당신들 놀아라 해서 지역 주민들 좀 빌어주라 이렇게 돈을 대주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 그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농경사에 있으니까 지주들이죠. 지주나 관직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옛날에는 개인 무당을 썼대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주치가 아니고 일반 이제 무당들에게 돈을 줘서 그 일반 무당은 여러 사람 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상으로 빌려. 그렇지만 개인 무당은 내 스폰서가 있는 좀 무당들은 자기 스폰서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빌려주고 가는 거죠. 바리바리 싸서 말에다가 싣고 대관령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박 하면서 그 다음 대로 쉬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당들한테 돈을 줘서 그걸 좀 빌려다와. 그렇게 대신해서 이제 무당들에게 해주는 건데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이제 강정기 들어와서는 이제 상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강릉의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돈을 줬죠. 그렇게 지나다가 1900 해방 이후에 좀 계속 내려오다가 이건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가자 해서 무슨 단오지 재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작출을 합니다. 의사협회에 얼마 내놔요. 어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무당들에게 제사리할 때 얼마 쓰고 할 때 얼마 쓰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축제를 쭉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관광 문제가 나오고 그때까지는 시군에서 이 다람쥐를 치르는 지역이 이제 강릉시하고 명주군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도농 통합이 이제 돼서 이제 강릉시가 됐는데 강릉시에서 우리 기록을 보면은 이제 매년 결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록을 보면 강릉시가 100만 원, 명주군에 5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돈은 거의 없죠. 그게 80년대, 90년대에도 100만 원, 50만 원은 지금 돈보다 조금 더 컸지. 그렇게 지난 축제가 그때도 한 3,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3,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군에서 주는 돈은 150만 원밖에 안 됐죠. 민간인들이 행사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만 행정에서는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죠. 지역에 있는 행사니까.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축제를 좀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단오지위원회를 별도로 좀 만들자. 그런 논의가 1900년대 말에 시작됐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다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법인으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을 만드는 지가 한 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단오제가 그래서 민간적인 지금 모든 기획과 운영은 단오제위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보조금만 지원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이제 결산 보고를 받고
이런 일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행정에서 되는 부분이 이제 또 예산을 우리 이제 단어문화 추진단이라는 게 강시에 있어요. 이게 반대.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업무들, 행정의 지원 업무들을 포함해서 이제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또 기회로 하나를 또 다시 또 줄였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더 커지니까 행정에서는 굳이 과까지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는 이제 관광과에서 좀 관리를 해서 대외 홍보 마케팅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모든 것은 이제 다음 주 이번에서 일임을 합니다. 기획하고 하는데 시에서의 관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당제가 또 그런 부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개회식, 폐회식이 없습니다. 강당제. 그러니까 위원장은 당시 제전 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하도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에 의해서 이후에 이제 돈을 왜 시가 지원하는데 왜 시장 뭐 하냐.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럼 명예위원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명예위원장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어떤 영신행차 때 좀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초청장 발송할 때만 됐습니다. 개회식, 그러니까 개회식이 신을 모셔오는 게 개회식입니다. 신을 모셔오는 그 행사 자체가 개회이고요. 다시 신을 보내드리는 것이 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을 모셔올 때 이제 길놀이를 하게 되죠. 길놀이를 하면서 시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놀면서 길놀이를 하고, 길놀이가 다 끝난 신을 부탁에다 모셔놓고, 그러면은 이제 폭죽을 쏩니다. 한 10시쯤에. 이게 이제 개회에 알리는 거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신을 보내는 이제 그때 단호 그 땅에 썼던 모든 것을 태워버리거든요. 태워버리는 이제 소지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경품 추첨을 하나 해요. 끝나고 나면은, 행사장에서. 경품 추첨 딱 하면은, 그때 끝나고 나면 폭죽을 쏘는데, 그게 폐회식이에요. 그때 나와서 이제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그때 와서 경품 추첨할 때, 한 말씀 합니다. 마이크 잡고. 시민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복 많이 받고, 올해도, 좋은 일만 많으라고 한 말씀 하는, 그게 이제, 행사의 피리어드인데, 그 개회식, 폐회식이 없습니다. 단위 행사는 있습니다. 그 안에 씨름대회에서 개회식, 그런 데 가서는 시장도 가서 한 말씀하고 이런 행사는 있지만, 전체 축제에서의 개회식, 폐회식은 없습니다. 그 시장, 나올 차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작년부터 하도 좀 끼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송신제 지내는 날, 헌관 한번 시켜줍니다. 올 작년부터. 그것도 상당히 논의 끝에,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좀 여기에 와서 서민 중심의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이 축제는 어떤 이렇게 자리가 무슨 해낸 축제가 아니라는 게 강릉 시민들에게는 이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이런 들어오면은 정치인 냄새가 자꾸 이렇게 난다. 그것이 어느 당이든 이런 게 아니라, 이 다로장은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 이렇게 다 벗어나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해 왔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했는데, 또 조금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겨우 이제 꼴찌에 지금 이제 이름을 이제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째는 매퇴가 없습니다. 이 매퇴 축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내려왔는데 무슨 매퇴가 의미가 없다. 2012 강릉 단오제, 2011 강릉 단오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으면 이 땅에서 이 강릉 땅은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명절인데 설날이 4333년 설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추석날 이렇게 안 하죠.
이것은 강릉 사람들에게는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강단어제는 소위 콘텐츠가 진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종교적으로도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놀이가 오랫동안 좋은 것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시대적인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넓이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하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그러니까 말처럼 좀 파란보의 7개 무지개 정도의 개념에는 그 사이에다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색도 틀리고 맛도 틀리다. 그래서 콘텐츠의 개발도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것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민 중심의 우리 단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단어제는 빈부와 남녀노소와 신분 고하가 공론하고 단어제에서는 똑같습니다. 강단어제. 이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단어제의 행사장에서는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들이 또 와서 어떤 또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것이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와서 즐겁고 웃으면서 함께 이웃과 보듬고 살아가는 함께 지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시풍속의 전승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몇대 명절 이런 걸 표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원래 고려시대에는 법적으로 이제 9대 명절을 법적으로 정해서 지냈습니다. 게다가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명절이 너무 많다. 이제 복잡하고 그러지 말고 성종 때 들어와서 이제 3대 명절을 정합니다. 그래서 설, 추석, 단오 3대 명절을 지나다가 조선 숙종 때 들어오면 4대 명절을 해서 명절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것이 한식입니다. 그래서 설, 단오,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4대 명절을 지낸 게 우리나라의 이제 명절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단어가 강릉 사람들에게는 단어는 명절입니다. 제가 교수님 무슨 평가에 갈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릉 시민들이 단어를 사랑하는데 단어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어에 대해 잘 모르더라. 무슨 며칠에 신을 모시고 오고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왜?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대단히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비하적인 말씀을 하시길래 교수님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박사님이시죠, 박사래. 교수님 추석 지내시죠? 지내는데 추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아무 말 못하죠. 추석이 무슨 의미라고 그러면 쉽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상을 모시고 조상에게 한 해에 세번을 해과제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화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읊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명절이거든요. 설 명절, 추석 명절, 명절 지내듯이 그때가 되면 깨끗한 옷 입고 용돈도 좀 주면 마음껏 내고 돈하고 써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강릉 사람들에게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이때 저기 이렇게 건설하는 노가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때 저기 반드시 쉬어십니다. 이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일분 못 구해요. 그리고 반드시 돈을 드려야 돼요. 이때는 결제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때 결제가 안 나가면 안 돼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기 돈을 진도에 따라서 반드시 이때는 또 돈이 나가야 되고 한 번씩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너스를 이때도 줍니다. 사업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가서 일을 같이 안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배워온 겁니다. 배워와서 체화가 됐다는 거죠. 몸에 배에서 이제 고전타로 어떤 의미를 다루지는 않죠.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은 강다로제가 수만 명이 오지만 여기서 무슨 큰 폭력 사건이 나거나 음주 가흥을 하는 거거든요. 음주 가흥. 술 마시고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범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제 이 쓰리꾼이라는 사람 안에 많으니까 전국에 있는 이 쓰리꾼은 다 온다 그래요. 그 단오제 때. 그래서 저희 안내방은 참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목걸이 하지 말라 달라. 예? 그런 그 안내방송을 수없이 많이 했던 것인데 그런 거 범죄를 내놓고 나서 사람과 사람이 일어나는 무슨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범죄는 없습니다. 이 강단어제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CCTV는 곳곳 설치해서 국당 같은 게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수리분들이 꼭 그런 것을 많이 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다른 것은 사람과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질서 속에 자연스럽게 질서의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릉 단오제는 강심에게 다시 말씀드렸지만, 명절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경양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찾아오고요. 친인척들은 이때 되면 이제 요즘 분들은 친척집 가도 친척집에서 안 주무시죠. 특별하게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마 친척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아마 숙소를 얻어서 아마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강릉은 전부 다 이렇게 친척들이 이제 경양 각지에 있는 친척들이 이 단오 때 되면은 친척집에 와서 주무시면서 단오 명절을 즐깁니다. 하루 아니라 며칠간씩. 어르신들, 시간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때 꼭 찾아와서 설 명절에 수성 명절에 와서 지내지를 않으시고 단오 명절 때 오셔가지고 며칠씩 이제 주무시고 함께 이제 즐기고 이렇게 단오를 지내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이니까 이렇게 보너스도 주고 또 단오 비밀이라고 해서 설빔 입듯이 새 옷 사입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만드는 축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민간 추수형 축제이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또 그것도 다 시민들이 합니다. 만약에 씨름 있잖아요. 발간 씨름을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름 발간 그 무더운 여름에 진행한다는 거는요. 대단히 힘듭니다. 하루 이틀을 아마 전국 장사 씨름대회도 3일밖에 안 할 거예요. TV 중계하고 체육관 안에서 하는 축제도. 근데 우리는 8일간 합니다. 이것을 강릉 JC가 주관을 하는데요. 올해 47년째입니다. JC가 주관한 지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이제 돈을 각출을 해서 이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상금 정도는 지원해 주죠. 상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JC가 지원을 근데 JC가 좀 어렵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JC들이 이제 회원을 확충하기가 어려운 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못하는 게 젊은 경제인들이 모임이 JC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걸 축제를 못하겠다고 내놓으면 강릉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못하는, 축제 하나 못하는 친구들이 무슨 강릉의 차세대의 리더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빼는 거예요. 몸으로. 희생을 하는 거죠.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씨름은 JC, 군행은 로타리 연합,
줄다리기는 라이온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체육촌이 있습니다. 아까 스위치도 나와주는 것은 무슨 경포의 아주머니들, 또 무슨 적십자 봉사회, 무슨 봉사회, 이런 분들이 다 맡아가지고 행사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해드리는 거는 식권 딱 나눠드리는, 식권, 인원에 비해 식권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자원봉사도 다른 시스템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씨름 주관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내 주관자야. 그렇지만 씨름장에 딱 벗어나면 또 관객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축제장을 이렇게 지역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한가 하면은 음식점이 저희들은 이제 행사장 이게 주변에 이렇게 음식점을 이렇게 놔요. 그럼 안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또 바깥에 누가 지나가나 이제 보는 거고, 지나가면서도 안에 누가 뭘 먹고 있냐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 얼굴이 좀 좋아졌으면 저 친구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신수가 좀 흔해졌구나. 또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왜 좀 얼굴이 좀 전해졌지,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것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강단호에 오면 3대가 같이 어울리는 축제예요. 지금 이벤트를 가면은 여기서 엑스포는 마찬가지입니다. 3대가 오는 경우도 있긴 있더만요. 다른 부분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애들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행태가. 네? 그리고 체험을 할 때 돈 들어가는 체험은 애들만 시키고 부모는 빠지고. 근데 그것은 좀 상당히 좀 대단히 이렇게 문화를 전수하거나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작은 거 하나더라도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해야지. 돈이 없으면 그냥 2개 할 걸 1개만 하더라도 같이 느끼고 뭘 만들더라도 같이 했을 때의 문화의 동질성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맥을 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 단원에 보면 아버지 엄마가 없어도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신도 애를 과정에서부터 거쳐왔잖아요.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든 60대 할아버지든 50대 할아버지든 당신들이 경험해왔던 것을 애들 눈높이에 다 맞춰줄 수 있거든요. 설명을 그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인간 중에 가장 진화한 사람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진화한 사람이, 가장 오랜 세월을 사는 사람이 가장 진화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가장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다른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폼 잡고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단원장에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폼 잡고 손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의 가정적인 기본의 욕망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 자손, 내 후세들이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최소한 인정 못하더라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죠.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데 함께 해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 것을 인정이라도 해달라고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는 놈한테 돈도 다 줘요. 그렇잖아요. 재산도 그 사람들이 다 물려받아 주게 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상속은 이제 지금 n분의 1로 다 돼 있죠. 우리 조선 전기마다 해도 우리 재산은 n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아들 관계없이 모든 게 균분상속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도 돌아가며 지냈습니다.
저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장자 상속 제도를 강력하게 정부에서 정책을 펴거든요. 그 정표 정책이라서 이제 이 연례와 거부 뭐 이런 이제 정책과 함께 쓰는 게 장자 상속 제도를 쓰는데 그래서 장자한테 무조건 이제 돈을 주라고 강력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이제 장자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사회의 그 다의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내 안에 씨앗을 뿌리기를 기망하고 내 피를 가진 놈, 그 핏줄이 좀 많은 피를 바라는 거고 그 핏줄에게 내가 더 마음이 가는 핏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수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가는 할아버지예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이 되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강 사람들은 이 단오제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에도 단오제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3년 전 단오가 8일간이잖아요. 단오 이튿날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노 대통령이 장례식이 6일장이었잖아요. 그죠? 5일장도 아니고 7일장도 아니고 6일장이었어요. 마지막 날 전날이 장례식이에요. 단오 시작했는데 서거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전국에 축제 다 없었습니다. 축제 하나도 못 열었어요. 서울에서는 일부에서 뭐 체류탄도 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검찰의 강압수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위원회 이사회를 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노사모하고 민주당이 이제 서로 상주 문제 때문에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냥 다 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합의가 있는 게 대통령 돌아가시는 거는 안타깝지만은 강단오제는 우리 조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내왔던 거기 때문에 단오제는 지내야 된다. 그래서 합의해서 단오제를 펼치냈습니다. 분향소도 일부에서는 단오 행사장에 들어가서 분향소 설치하면 안 된다. 그건 제가 이제 강의 반대를 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떠나야 된다. 여기 들어오면 해방다. 단오장에 들어오면. 대신에 단오장 들어오니 입구에다 설치해야. 그래서 분양하고 들어와서 동식체 즐기고 나가다가 뭐 한 잔 마시고 들어가다가 뭐 분양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단오제는 지냈습니다. 단오제를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가는 사람들이 가는 단오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오늘 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이 지리산권 이 관광개발조합이 지향하는 것이 지리산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지역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살만한 곳일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마지막 정수는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지표를 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야, 저 사람은 저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사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실은 축제입니다. 축제를 지내보면 단합이 잘 됐는지, 진짜 저 사람들이 웃음이 있는 곳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주민들의 합의입니다.
축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바뀝니다. 지난해도 틀리고 올해도 틀리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강당으로 내년도 물론 열리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 기본 틀은 있지만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뭐 예의치 않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뭐 사스가 와서 뭐 축제를 막 망가뜨릴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무슨 뭐 루사가 같은 게 와가지고 막 그냥 다 망가뜨려 이 환경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축제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변하더라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땅은 안 변하기 때문에 지리산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뭐 저 중국 가지 않잖아요. 우리 등쇼평이 얘기했던 흥묘병묘가 같습니다. 여기는 이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예? 땅 팔고 가면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땅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 땅을 지켜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가는 분들이 가장 마음을 합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까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복숭아 축제를 한다 이거죠. 복숭아 축제를 하는데 복숭아를 순천에서 산간지가 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산 중턱에 이제 있는 것이고 기후나 이렇게 들어와서 출고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숭아 축제를 해요. 축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2천만 원 소득 올리는 분이 4천만 원 올릴 수 있겠어요? 뭐 올릴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 지역 그 축제에서 이 복숭아값 하나가 2,000원짜리가 4,000원짜리 내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복숭아가 2,000원짜리가 4,000원 내일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숭아가 2,000원짜리가 4,000원 될 수는 없어요. 문제는 2,000원짜리가 4,000원짜리가 될 수 없지만 2,000원짜리가 4,000원짜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 기회에다 복숭아를 통해서 외부 사람들하고 소통도 한번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제는 결국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함께 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살아간다는 의미를. 저희 당당한 데 와서 해외 취재,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는 취재 기자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가장 중요하게 묻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다 환한 얼굴이냐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 얼굴 다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이 화내는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즐기러 나온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술 드시고 음주 감을 하는데도 폭력행위나 뭐 싸움하는 건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 이 바닷가 사람들이어서 목소리가 거칩니다. 목소리가 틀려요. 그런데도 목소리는 크면 꼭 싸움하는 듯한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없잖아요. 싸움이 없잖아요. 얼굴이 환한 모습을 항상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 자체의 문화를 아끼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경제적인 잘 살고 못 살고의 지표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절대 빈곤일 때도 단오제를 치렀잖아요. 그죠? 6.25 방치에도 단오제를 치렀잖아요. 보릿고개예요. 단오때가 이 노래 모시기 끝내고 나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그거든요. 보리밭이 무성할 때예요. 그래서 뭐 이때가 양기가 넘쳐나는 계절이라서 보리밭이 많이 망가진다 그래요. 남녀가 워낙 되게 많이 좋아할 때라서. 그러니까 보리를 익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축제예요. 그 오래된 축제도 사람들이 지켜내고 왔잖아요. 그것을 경제적인 문제로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축제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엿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환경이 변하더라도 사람 마음은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음을 얻어내는 리더나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그 리더라는 것은 무슨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끌고 가는 리더보다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합형 리더가 훨씬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중요하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알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제 후배 한 명이 여기 진사에 와서 블랙길 처음 할 때 그 DJ 정부 때 돈을 받아가지고 뭘 했가 하면 남원 이쪽에 있었어요. 스토리텔링 이제 마을에 가서 이제 마을 이야기 찾아내고 소리 찾아내고 이런 이제 작업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코리아부트라고 혹시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코리아부트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대표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작업을 하다가 꽤 많은 사업을 처음에는 받아서 하다가 이제 그 DJ 정부가 끝나고 노무현 정부 넘어가면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 작업하던 게.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철수를 했어.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뭘 작업 중요하면 마을에 이제 저렇게 이제 둘레길 걷다가 이제 숙박을 하잖아요. 숙박을 하면 그래도 뭐 그 동네 이제 이야기꾼이 나와서 동네 이야기를 설명하고 우리 이제 뭐 마을에 이렇게 우리 마을이 괜찮은 마을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은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소스는 제공을 해주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제공을 해주지만은 실제로 그 마을 가꾸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스를 전해주면 뭐예요? 개발해서 학자들이 와서 뭘 하면 뭐예요? 그것을 발전시키고 나가는 건 지역 주민이에요. 맨날 외국 강사들 써가지고 와서 그거 와서 안 지켜놓고 할 거예요. 그건 돈 떨어지면 끝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돈 저기 와서 저때 그 일부에서 한 30명 와서 자니까 일부 강사 와가지고 한 2시간만 이 사람들 즐겁게 해주세요. 돈 안 주면 그 가능합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그 주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뭐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돈 떨어지면 문화가 끝입니다. 그럼 돈 떨어지면 문화가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뭐 마중물처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마중물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드머니 형태로 가는 것은 뭐 괜찮겠지만은 그런 형태로 문화를 지속시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답을 내야지 문화는 연속성을 갖고 전승이 될 수 있다. 왜? 이 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지켜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축제이고 그 축제는 아름답게 마음이 우러날 때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주사회의 개념이 이제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은 뭐 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 교과서의 얘기 중에 상당히 시급한 부분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는 분명히 이제 정주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희 농경사회에서 우리 그동안 산업화사회를 넘어가면서 거의 노마드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일터를 찾아서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여수가 산업단지가 생긴 여수로, 창원에 공단이 생기는 창원으로, 뭐 화성으로, 당진으로. 이분들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은퇴를 해요. 베이비부모들 은퇴를 하잖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이제 화성분들
그 축제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한 시간 반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다 그 종교 모임분들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이렇게 불빛이 찬란한 이 아파트들은 다 공동화가 되겠네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절대 고향 못 돌아갑니다. 절대 고향 못 돌아가요. 결국은 그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주사회, 새로운 정주사회입니다. 과연 농경시대 같은 이 개념에서. 이 정주사회는 지식경제산업화 사회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왜? 모든 정보 네트워킹을 SNS를 통해서 다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태가 아마 당분간은 갈 겁니다. 새로운 어떤 소위 문명의 사회가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 토플러가 얘기했던 이 소위 물결이 1물결, 2물결, 3물결이 와서 4물결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이게 5물결, 6물결이 막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옵니다. 그러면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을 다음에 제4의 물결이 와야 되는데 제4의 물결이 아닙니다.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정주사회 개념입니다. 그 정주사회 개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고 땅에서 사람이고 사람에서 마지막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름다운 삶. 그것은 아름답게 소규모의 지역 축제들. 이 중규모, 큰 규모 가든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소규모의 축제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큰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아름답게 살았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져 왔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오제도 지역마다 다 단오제, 성황당, 제사주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크게 됐던 거죠. 그것은 문화가 무슨 변했죠. 변해왔던 겁니다. 다만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저희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리산 저는 뭐 성삼제까지밖에 못 가봤습니다. 성삼제까지밖에 못 올라가 봤는데. 진짜 넓음 갖고 있는 이 지리산 지역이 진짜 사람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곳이 되기를 희망하면서요. 멀리 강릉에서 기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좀 마치고 혹시 시간이 있다면 혹시 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가 이렇게 각 지역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강릉만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그걸 얘기하려면 이제 이게 시작됩니다. 이게 아까 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강릉은 우리 한국의 이제 문화가 시작될 때 이제 부족국가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삼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강릉은 부족국가 시대는 예국이나 예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 때는 이 신라에 가깝잖아요.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이제 접경 시대가 됐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밀리터리 존 개념이죠. 요즘에는 뭐 국경선이지만 옛날에는 밀리터리 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신라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라가 이제 정책이 되면서 수도가 신라잖아요. 제가 경주잖아요. 그 강릉은 100km 연결됐습니다. 100km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시켰는데 강릉에는 금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홍준 그 청장이 문화청장 되고 나서 이렇게 금광이 발견되고 나서 뭘 난사제처럼 왔었어요. 왜 여기서 나왔느냐 때문에.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가 되면서 이게 이제 대관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관령이 있으면은 이제 말발족들이 이제 많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 기마 화마 같은 작은 말들 타고 이제 내달려가지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외국을 쳐들어오고 뭐 이런 극심한 이제 시대였죠. 이게 전쟁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근데 이제 신라가 끝나고 고려가 이제 왕정이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고려를 건국하게 되면서 수도가 개성이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강릉은 해로나 육로를 통해,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이제 경주하고 교류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울하고 일단 수도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를 빨리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워진 거죠. 네. 태백산맥이라는 하나 산업광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는 오히려 몰랐어요. 해물을 통해서 경주하고 교류할 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등중의 농토가 그래도 좀 넓은, 아마 여러분들 차 타고 갔다 보면, 그나마 넓은 들이 있는 데가 이게 태백산 산맥 밑에 강릉땅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들이 그나마 있는 곳이. 나머지는 뭐 손바닥만 해요. 농사 지을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남았죠. 그러니까 애로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그런 이렇게 지리적인 환경을 일단은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다음에 이 문화들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겹치게 됩니다. 화랑도 문화가 이렇게 생기죠. 이게 화랑도 문화는 이제 거의 고교적인 문화입니다. 화랑도. 그 화랑도에 뭐 사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영남, 술랑, 남상, 그런 이제 남남, 안상 이런 그 사선이라는 화랑의 사선이 화랑의 실선입니다. 화랑도가. 그러니까 그런 이 사상이나 이게 호랑사의 유명한 이제 다들 이게 전부 다 이 광안절 배공무 상량문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 도교시입니다. 그러다가 불교적인 부분에서 오대신앙이나 선종의 이제 발상지 이게 이제 부산사인데 이 보조국사 진울이 송광사에 와서 고려대 우리 조계종이 생기는데 이게 조계종이 만들면서 우리의 본배에서 누구한테 따른가 보조국사 진울에 따른가 했어요. 보조국사 진울은 송광사거든요. 송광사인데 보조국사 진울을 스스로 따져보려면 도리선사가 선종을 들여왔고 선종의 본배인 인사는 보조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조계종이 선종계열이고 성경계열에서 본맥은 보조국사 진울이 최고고 최고의 또 스승의 첫 스승은 보조국사입니다. 이런 불교적 지금 이 보조국사는 강릉하루의 주신입니다. 지금 인격신이에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환경 내가 잘 알죠. 율곡이나 퇴기, 이황, 남명, 조식 이 부분은 이 안동하고 진주, 강릉이 문화적인 환경이 비슷합니다. 이 남명, 조식하고 퇴기, 이황은 같은 해에 태어난 분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난 분들인데 이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명은 낙동강 상류, 한 명은 낙동강 밑에. 그러니까 하만인가요? 함양이네. 진주 바로 위에. 거기 분이에요. 남명 조식은. 근데 저 양반은 관직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관직이 안 나왔지만은 이황하고 소위 이 논쟁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학파에서의 가장 두 맥은 퇴기 이황과 남명 조식이거든요. 이 두 분이 똑같이 태어났고 한 분은 관직에 나가고 한 분이 관직에 안 나갔지만 두 분 다 한 산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이 문화를 다 이끌어냈어요. 그 한 30년 후배가 율곡입니다. 한 30년 후배가. 율곡인들 강릉에 태어나서 그런 기호학파를 이루어냈지만은 그것에 대한
강릉 사람들은 자연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런 시대적으로 유기 그런 그 자부심.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가 비슷합니다. 이 강릉하고 안동하고 진주하고 이 노는 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군체 개조 근대적인 부분이죠. 유교적인 부분. 그전에 뭐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고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도 비슷한 거다. 그다음에 뭐 사회당이라든가 뭐 김수 이런 들의 영향들을 받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스파이 돼서 외로운 설이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문화적인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어느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축제 형태는 강단오제라는 것이 강문화의 정수라고 아까 표현을 했던 것이 그렇게 남아있고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것들이 축적이 돼서 하나의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좀 약간은 되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좀 장시간 동안